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이크론은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8% 이상 올랐습니다. 호실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그 강세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동진 세미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반도체 주들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시장에서는 살펴봤을 때 호실적 발표했지만 주가가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8%대 상승률을 보였고 시간 외 거래에서도 소폭의 상승을 더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는 진정하게 좀 개선세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개선이 더 되겠다라는 좀 시그널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 전부 다 상회를 했죠. 굉장히 조금 그래도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고 시장의 기대보다 일단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랑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도 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좀 평가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일단 ASP 낸드 쪽에서의 ASP가 20% 이상 좋아진 것도 좀 좋은데 기존에 이제 분석 업체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상단 한 13% 정도로 잡았는데 요거를 이제 향후에 올라가는 퍼센테이지 자체를 20%대로 더 높게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이런 수요단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공급단이 늘어나지 않는 거에서 좀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점유율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설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의 독주는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요번에 2-3일 전에 좀 발표가 됐었던 수출 데이터 보시더라도 반도체랑 자동차가 단연 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의 앞으로의 좀 전망은 일단은 아직도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턴업의 초반 부분이고 지금은 기울기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추가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 주도주 딸에서도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활약이 좀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1% 넘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가 오늘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4분기의 호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호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반도체 굉장히 좀 호황기 때랑 비교를 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그런 실적은 안 나오겠죠. 그래도 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턴이 되는 건 내년 좀 중순 넘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이제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높아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레거시 업체들이 전부 다 Q단이 좋아진 거는 아니고 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훨씬 더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기대가 확산이 되는 거는 기본적인 레거시 업체들의 이런 실적 기조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헤드격인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의 좀 상승폭들은 이전 분기보다는 당연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요번에 좀 핵심은 실적이 단순히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 폭 자체가 얼마나 가파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P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만 받쳐주면 실적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울기가 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속도감을 굉장히 좀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들을 다 뚫어놓은 상황이어서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또 산업 자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개인 매도세가 좀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최근에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게 얼마나 가파르게 좋아지는지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가온칩스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살짝은 상승분을 살짝 반납을 한 모습인데 300억 원 이상의 공급 계약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증권사에서 살펴보면 가온칩스를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중 대장이라고 하면서 호평을 잇따르게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5만 원의 벽도 사실 돌파를 했고 이제 오늘은 또 6만 2천 원까지도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뭐 평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주가 일단은 좀 크게 나왔잖아요. 수주가 어쨌든 작년 매출액의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런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IP 업체들이 실적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IP 업체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키높이를 맞추면서 지금 디자인 하우스 쪽도 사실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리포트 영향도 있었고 무엇보다 수주가 실적을 좀 뒷받침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고요. 또 리포트의 내용도 사실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나왔던 이 수주 자체가 실적의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다음 해 같은 경우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의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고점을 뚫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거래일 만에 뚫어버렸고 이게 호재를 바탕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선과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신규 매수로 쫓아가시기에는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지만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뭐 상당히 접근하기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디자인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새로운 IP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 그거를 이제 팹리스로 연결해서 이제 생산을 할 때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신제품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DDR5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새로운 어쨌든 규종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쪽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모멘텀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든지 기타 이제 기술주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쨌든 상승 기조는 조금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 거래일 동안에 거의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속도 조절이 조금 나올 수는 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온칩스 단기간에는 약간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아무래도 수주 소식 때문에 좀 크게 오름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온칩스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이 수주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수주 현재 시총 대비 보시기보다는 보통 이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에 총 매출 대비했을 때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느냐가 좀 핵심이거든요. 총 2개의 계약이 나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나왔었던 245억 원짜리 이제 반도체 주문형 설계 수주가 나온 것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56.62%의 규모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 자체가 25년이기 때문에 이건 한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거 같은 경우 또 하나가 나왔는데 요거 55억짜리는 이제 내년 쪽에서 끝나는 계약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2%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총 매출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년에는 한 30% 이상 반영이 될 거고 그 후년까지 적어도 그러니까 30% 이상씩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저 효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요 수주가 나오고 추가적인 뭐 대규모 수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토탈적으로 한 40%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쨌든 이제 Q단이 우리가 좀 기본적 분석하면서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볼 때 이 지속적인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는 좀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뭐 계약 기간이 만약 8년, 9년 이랬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신지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는 또 HBM과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으로는 CXL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PIM이라는 것도 떠오르고 있죠. HBM과 CXL과 더불어서 AI 시대를 좀 이끌어갈 반도체 3대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좀 반도체 전망이 전반적으로 밝은 가운데 좀 수많은 기대주가 좀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주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좀 가장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말씀 주신 세 가지 섹터가 최근에 가장 좀 핫했고, PIM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종목은 조금 뭐 과열에 들어가서 좀 쉬어가고 네. 있고,
뭐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도 좀 최근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각이 되면 좀 움직일 텐데 결국에 핵심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결국엔 핵심이에요. 여기가 못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단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밸류상으로 본다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순환매는 돌긴 돌겠지만 좀 빠르게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지금 17% 거의 1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대까지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엮이거든요. 온디바이스랑도 엮이고 HBM이랑도 엮여요. 그리고 CXL이랑도 좀 엮입니다. 지금 이슈가 세 가지 다 갖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 고점에서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실적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약간 좀 과매수 구간에 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CXL이라는 이런 또 삼성전자발 지금 약간 좀 소문으로 돌고 있는 게 진짜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고 뭐 TSMC 생태계에 들어간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고점에서 상승력이 나와도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을 지금부터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너무 대량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소량으로 좀 빠른 순환매 흐름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그냥 묵직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로 오히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의 이런 주가 탄력도를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한 90%가 올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80, 90%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만 30, 40%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키높이를 항상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향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업턴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소재랑 기판단이에요. 소재랑 기판도 물론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저점 대비했을 때 한 40% 정도씩은 다 올랐지만 사실은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CXL 최근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뭐 200% 올라간 거 엄청 많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턴이 나오면 오히려 기판이나 소재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 후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아예 집중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소재나 기판 쪽에서의 조금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보다 더 계좌를 지켜나가시기에는 좋지 않을까. 물론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시면 당연히 하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 그리고 묵직하게 모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형주 딸을 조금 더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그 삼성전자 향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전반을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를 좀 들고 올까 했는데 그래도 조금 소형단이 아직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소형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뭐 마음속에 최애는 어쨌든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도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테크잉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건 이제 하이닉스를 조금 겨냥을 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인데 아시겠지만 후공정 검사 장비인 핸들러와 소모품을 공급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 테스트 핸들러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입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DDR5라든지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관련된 이제 수요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좀 큰 대형 메모리 업체들 사이에서 어쨌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자체가 주가의 탄력도는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채널링 돼서 또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상승 기조가 지금은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겠죠. 만약에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 소식이 아예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캐펙스 투자 부분이 상당히 좀 떠오르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들에서 한 30% 이상씩 캐펙스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의 큰 폭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CUK가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제 신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원래 한 5에서 7년 정도 유지가 되는 상품인데 요번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걸 다 특수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HBM용 고속 핸들러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HBM 연관주로 또 엮이면서 또 네.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갈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라인부터 이제 11,0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세가 살아있으니까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2,200원입니다. 해당 라인들을 좀 뚫어줘야 상방이 좀 크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열리면 14,000원대 중후반까지는 상방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방룸은 한 40% 정도 맥스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200원입니다. 물론 기세도 살아있고 하지만 요 가격대 라인에서도 요번에 좀 조정 나왔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뚫고 올라왔고요. 해당 가격대가 이전에 고점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을 한다면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